안녕하세요. 3.1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정림건축의 김혜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그 3.1빌딩 리모델링을 통해서 김중업 건축가와 또 나눈 대화를 꽤 했을 것이라는 그 김영철 교수님의 그런 생각,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정림건축에서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 리모델링 프로젝트, 3.1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어떤 건축가적인 어떤 생각, 그거는 이미 이제 지면으로 다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짜 리모델링을 진행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런 생각과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다분히 좀 실무적인 그런 이슈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띄워놓은 글은 제가 전에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장면만 딱 나갔는데요. 요거 이야기한 것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굉장히 그 보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거나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 글을 읽으면서 가장 본질적인 거에 일단 충실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일단 3.1빌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건축주는 이제 원래 외국계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SK 건설에 이제 그 모회사 정도 해당되는 그런 기업과 같이 투자사로 들어와서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세한 연역은 이제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뢰가 왔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떤 그 역할, 이런 거는 계획 설계부터 해서 실시 설계까지 진행하는데 다분히 조금은 그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좀 더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역할이 좀 주어졌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원어원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건축주는 이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3.1빌딩의 리모델링 하기 이전에 근현대적인 가치를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건축가를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어원과 함께 작업을 같이 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앞단에서 그런 그 보존과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원어원에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3.1빌딩은 일단 근대화의 상징이면서 원형 보존에 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3.1빌딩이 리모델링 돼서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근현대 건축 자산으로 서울시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적인 기준의 강제 요건은 아니지만 그 기준에 등록이 돼 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에 최대한 원형을 보존을 해라라는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건물을 어딘가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때에는 서울시와 이제 심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건축주가 이 근대 건축 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었어요. 일단 크게 보면 이제 건물의 커튼홀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 이제 법적으로도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주변은 지금 현재 그 역사 어떤 지구로 묶여 있어서 이거를 사실 새롭게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현재 높이로는 이제 지을 수가 없는 이제 부동산적인 가치가 꽤 있는 건물입니다. 3.1빌딩으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1970년도에 이제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50여 년간
간철동에 자리한 3회 빌딩은 노후화로 현재에 요구되는 오피스 그레이드와 경쟁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빌딩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근대화 시기를 정면으로 관통해온 상징성과 그에 따른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건물입니다. 근대화의 상징, 근현대 건축 자산, 대한민국이 낳은 김중업이라는 거장이라는 작품,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빌딩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시그널 빌딩, 건물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약 50년 이상 된 이 건물과 관련한 스토리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빌딩이 이제 건축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바로 청계천입니다. 3일 빌딩의 입지를 선정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강 이남 지역을 최적의 장소로 제안했다고 하지만 김두시 그 당시 건축주는 지금의 위치가 청계고가의 건설, 지하철 1호선의 건설 계획으로 교통의 중심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공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3위 빌딩은 세운상가 청계고가도로와 함께 종로구의 가장 대표적인 명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계고가도로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의 이제 모습인데, 청계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이제 저층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계고가 복원되면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보행 중심 가로와 젊음의 거리로부터 연계되는 입지의 변화, 이에 따른 3위 빌딩의 저층부의 모습도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층의 외부 주차 공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썬큰 공간을 통해 층고가 약 3.3m로 낮은 지하 공간을 활성화시켰고, 또 과거 철거되었던 1층 에스컬레이터를 재설치하면서 저층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저층부의 모습입니다. 청계고가가 이제 철거되면서 드러난 저층부의 육중한 기둥과 이를 감싸고 있는 이태리 화강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주차 공간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지금 외부 공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그램 빌딩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그램 빌딩은 공간적으로 저층부 공간에 수평적 깊이가 있다면 3위 빌딩은 좁은 대지와 건축물 구조의 한계로 인해 도시와의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면서 도시와 단절되었던 3위 빌딩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그 가치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석재로 마감한 저층부 외부 마감을 이제 금속과 유리 커튼홀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미스의 디테일을 일부 차용했습니다. 기둥 부분의 디테일에서는 아이빔을, 방풍실 부분에서는 디귿자형, 앵글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저층부와 기준층이 외부에서 볼 때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5개 주차장이 있었던 상부 지붕을 드러내고 그 안에 공간을 청계천 가로변하고 연계해서 연장성산에서 썬큰 공간을 만들고 숨겨진 공간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건물이 일단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당시에는 구조도면을 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일단 제실자분들은 다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시고 내보내신 상태에서 층별로 이제 마감재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전층은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 개 층을 나눠서 철거를 하고, 실제 이제 골조의 상태나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골조를 일부는 좀 깨면서 안에 있는 철근의 상태들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제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 실측을 해가면서 이제 많은 조사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조 계산을 해보니 이제 당시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물량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내진 설계를 좀 반영을 한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지하 이제 중앙에 저희가 썬큰을 이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하게 됐고, 지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이제 중앙에 계단을 이제 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금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팔각형의 이제 기둥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언어지만 당시에 이것도 분명히 김중호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어떤 스케치가 분명 반영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헌치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2층 이제 거더 부분은 저런 식의 헌치가 있고, 이미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지하에는 이제 수평적인 헌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봤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리모델링에서 이제 계획안에 반영할 때도 이 부분 좀 주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오원에서 이제 내부에 대한 부분들을 인테리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일 구석에 김중호 선생님이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살짝 보이고요. 이제 이 사진은 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입수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적인 그런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적용했던 이미지고요. 저 팔각형 기둥에 지금 녹색 혹은 이제 파란색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내진 보강을 통해서 이제 보강된 부분이고, 팔각의 형태는 이제 일부는 좀 드러내도록 하고, 이제 메인 거더 부분들도 좀 펀치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기는 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3위 빌딩에 대한 헤리티지는 이제 저층부의 중요한 건축 및 인테리어 요소로 디자인되었고요. 첫째로 이제 원형 계단을 위한 보이드 계획을 하여 남겨진 보와 주변의 슬라브 단면의 기둥 2개소를 마감하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생각들과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도 이제 기존의 그런 형태와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조명을 통해서 건물의 좀 다른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앞단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건물의 지금 층고가 당초에 이제 3.3m 정도의 그런 낮은 층고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김중호 선생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건물 인면의 비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비례와 함께 이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층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기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제 보에 그 허니컴 보를 적용을 해서 오픈 타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중업 건축가의 아드님이신 김희조 선생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프레드 초반에 3위 빌딩 건립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그 증언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층고 해결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시에 110m 정도 높이를 이상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기술적인 한계,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일대로 변에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31계층이라는 어떤 층수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층수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여기 반영을 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제 하셨어야 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관리팀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계획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봤던 이제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외관 보존, 그 다음에 구조 보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설비적인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보존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 보를 관통을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설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에 저희가 그 일부 층을 철거를 하면서 실제 저 타공된 위치들을 좀 확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도면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가 실제 타공된 위치가 저 위치가 맞느냐,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저희가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철거를 해서 봤었고요. 오른쪽의 이미지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실제 저기에 내화 품칠이 지금 돼 있던 것들까지 다 걷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후지스틸이라고 써 있고요. 현재는 저 후지스틸이라는 철강회사는 신일본제철이 지금 합병되면서 같이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기록하는 관점에서 사실 그 건축주의 요청은 없었으나 이 도면이 없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 구조라든지 저희가 바꿔나갈 부분, 또 기존에 원래 보존돼야 됐던 어떤 원형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빔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빔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볼을 관통해서 진행한 설비들 이런 것들 다 체킹을 하면서 한번 작업을 했던 것들입니다. 시그램 빌딩하고 달리 이제 3일 빌딩의 이제 코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일 빌딩은 시그램 빌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는 얘기는 있으나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독립 코어 형태의 굉장히 구별되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코어 형태를 갖고 있는 오피스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m 간격의 15개의 이제 기둥과 8개 정사각형 그리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고 이런 평면의 형태를 복원함과 그리고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늘어난 설비 공간을 굉장히 저희는 컴팩트하게 건물 안에 지금 채워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마치 이제 프로세스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던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이 땅이 지금 잘 이제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모서리가 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인접대지에 해당되는 건물이 그 위치에 세워져 있고 전에 한번 찾아봤을 때는 실제로 이 주변에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잘 협의가 안 돼서 저런 형태의 이제 그 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건물에 배치를 하더라도 저 형태가 가장 합리적인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거를 이제 새로 한다 하더라도 저게 가장 합리적인 선인 것 같고 아마 저 안에 모듈 구성이라든지 기둥 간격이라 이런 것들은 김종호 선생님이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서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저런 독립되어 있는 코어를 활용해서 완전히 그 유니버셜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빔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코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비적으로 이제 현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코어를 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전체 층수가 31개층에 승강기 6개가 있고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서 코어의 이제 일부 벽을 조금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승강기의 샤프트를 조금 이제 확장하는 쪽으로 좀 바닥을 잡았고요. 원래는 이제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뭐 승강기를 더 추가를 한다던가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었으나 그거는 이제 평면의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원형 어떤 그런 독립된 코어 형태와는 좀 다른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는 이렇게 코어 형태는 유지를 하되 기능은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진행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3일 빌딩 리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한 가지 꼭지인데 커튼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일 빌딩 커튼홀이 이제 재료적인 어떤 특성하고 독창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 재료가 3일 빌딩에는 코르텐 스틸이라는 재료가 쓰였습니다. 이 코르텐이라는 이제 스틸의 속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색깔을 조금 이제 바꿔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3일 빌딩에 적용되어 있는 코르텐 스틸의 방향성 자체는 그 색깔을 이제 변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색깔이 고정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퓨어파렌이라는 그런 도장제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김종호 선생님의 생각은 그냥 제가 읽어본 겁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코르텐 스틸 자체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썼던 도장제가 이제 퓨어파렌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건물의 이제 좀 더 지속적인 그런 관리,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리노베이션이 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 됐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제 특징도 저희는 이제 시그램 빌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건데, 이건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 자료들과 이제 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시그램 빌딩은 이제 일단 기둥 자체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요. 3일 빌딩은 이제 캔틸레버 형식의 슬래브에 이제 커튼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도면화 되면서 저희가 이제 입수했던 도면인데 실제 커튼홀은 현재 신일본제철 당시에는 이제 후지스틸이라는 이제 철강 회사에서 커튼홀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면을 좀 입수를 해서 확인하면서 실제 확인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 커튼홀의 그 이제 스페인 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가 다 붙어 있었어요. 제가 앞단에 보여드렸던 그 캔틸레버 슬래브 구조 자체가에 대한 어떤 거동, 움직임, 그런 활화종 이런 것들이 요 계산상 수치로 이해하면 이제 대입을 해보면 계산상으로 보면 다소 고려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았던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하부 조인트가 붙으면서 커튼홀에 직접적으로 좀 하중에 좀 부담을 줬고 굉장히 이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좀 뒤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1985년도 후반에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수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때 도장도 새로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도 일부 좀 교체도 하고 비가 새는 부분도 좀 생겨서 보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금 근본적인 것들을 조금 보완을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커튼홀 요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면을 이제 건축주분께서 여러 루트로 도면을 좀 입수해 주신 겁니다. 이건 이제 전체 도면을 알 수는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었고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상세 부분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입수할 수가 있었고 구조의 이제 캔틸레버 슬라브를 좀 표현한 이제 단면도입니다. 제작 연도는 이제 69년도인 것 같고요. 69년 9월에 제작이 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짐주어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이제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사인은 이제 제가 김중호 선생님 사인은 아닐까라고 좀 기대하면서 대조를 해봤는데 약간 비슷하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조를 해서 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캔틸레버 슬라브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진은 이 슬라브 장착되어 있는 이제 커튼홀 프레임의 이제 앵커 접합 부위입니다. 사실 건물 전체를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장 공사하고 철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외장 외부에다가 가설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체 철거된 모습은 볼 수 없고 그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빔 모델링 한 거를 여기다 좀 넣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브의 약 1.8m 정도 깊이의 이 캔틸레버 슬라브가 굉장히 저는 전통적 혹은 어떤 이런 굉장히 날렵한 그런 선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커튼홀이 들어갔을 때에도 굉장히 얇은 그 스팬드럴 구간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슬라브의 어떤 이런 날렵한 선들을 굉장히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적인 것들을 좀 저희는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보여주고 외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노출 천장 방식을 좀 적용했습니다. 건물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여러 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보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건축주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의 원형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형에 부합하면서도 현재의 쓰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없게끔 저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좌측 상단의 이미지는 일부가 원래는 이제 상부의 헤드 부분에 이제 오피스 헤드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부는 좀 뜯겨져 나가면서 아마 이제 최상부의 조망을 확보를 위해서 창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형은 아닌 것 같고 오른쪽의 사진을 봤을 때는 아마 개보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호나 커튼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야 되고 현지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있는 인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창호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비례 이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박물관 측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창은 당시에 최초 지었을 때는 이제 북측면에 있는 위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80년도 후반에 개보수하면서 다수 창호들을 좀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창호를 좀 설치해 나가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로 좀 돼 있던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비례라든지 창호의 규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커튼홀을 일부 이제 철거를 하면서 좌측에 있는 왼끝 쪽에 있는 사진은 기존의 커튼홀 모습이고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상단에 있는 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나온 커튼홀의 단면을 끊어서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그 형태를 좀 확인을 이제 보존 차원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튼홀의 이제 트랜섬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트랜섬 부분입니다. 트랜섬이 안쪽으로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트랜섬을 감싸고 있는 외피가 실내 마감재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란지 이런 부분들에 좀 고려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제 요 재료적인 성질을 당시에는 코르텐 스틸을 원래 당초에는 고려를 했었으나 코르텐 스틸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일본에서밖에 지금 현재 생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당시와 똑같은 유형의 저걸 롤빔 형태라고 하는데, I형의 저렇게 아루가 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롤빔 형태라고 해서 압출로 뽑아내는 것들인데, 일본에서밖에 생산을 안 하고 규격이 전혀 현재 생산되는 것들은 맞지가 않아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그것과 거의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스틸 소재를 그대로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과정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리모델링 전문가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일 빌딩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보존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좀 더 향후에 이런 3일 빌딩뿐만이 아니라 근대 건축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더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